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8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이고요. 회사 이름 주식회사 첨단산업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첨단산업으로 변경하신 다음 모듈은 맨 오른쪽에 있는 법인 조정 모듈 선택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됐지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1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메뉴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정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 약간 위로 이동하고 이 정도 만들어 놓을까요? 조금만 더 됐죠? 그러면 문제 아래쪽까지 전부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메뉴입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자, 매출 자료 불러옵니다. 자, 손익 계산서상 수익 내역 나와 있다, 그지? 요거를 불러옵니다. 자,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그리고 영업외 수익의 잡이익으로 기록되어 있는 300만 원은 부산물 매각대랍니다. 요것도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그지요? 자, 먼저 매출 조회 버튼 눌러서 제품 매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매출 조회에서 공사 수익금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에서 잡이익, 그죠? 300만 원 불러옵니다. 요 세 개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관련 사항, 아래의 누락된 매출 관련 세무조정 행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잘 했는데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제품 매출액이 있답니다. 외상 매출액 1,000만 원이랑 그에 대한 매출원가 650만 원. 이 부분은 누락이 되었으니까 요 플러스 세무조정, 요거 마이너스 세무조정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적어줍니다. 메뉴 맨 오른쪽 기타 수입금액 조정, 여기서 구분 안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F2 버튼 눌러서 어떤 계정 과목?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을 건드려야 된다, 그지? 제품 매출 계정 과목 불러오고, 자, 수익금액 1,000만 원, 그 다음 매출 원가는 65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세무조정 합시다.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조정 등록 보조창 열어서 먼저 외상 매출 누락된 거 조정 코드 도움 버튼 누르면 뭐가 있을까? 외상 매출금 누락 뭐 이런 거 있네, 그지? 요거 씁시다. 금액 1,000만 원 플러스 유보의 증가. 그리고 자, 조정 코드 도움 버튼 클릭해 보니까 매출 원가 과소, 그죠? 이런 거 있네, 그지? 요거 적읍시다. 금액 650만 원.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종료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맨 오른쪽 기타 수익금액 조정 탭이 작업 끝났다, 그지? 다시 맨 왼쪽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으로 돌아옵니다. 자, 맨 오른쪽 탭에서 기록했던 것 중에서 수익금액 플러스 1,000만 원 시켜야 되는 게 여기 딱 표시되고, 요 금액이 해당 위치 제품 매출에 대해서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라는 걸로 자동으로 싹 반영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법상
정확한 수익 금액이 이렇게 도출되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352100000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작업 끝났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있다가 조정 후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열어야 되니까 혹시 금액 비교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메뉴 열어놓기로 합시다. 오케이. 저장만 시켜두자. 저장 버튼 누른다. 자, 그다음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열고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새로 불러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전 작업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졌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보완 작업하면 되겠다, 그죠? 부산물 매각대 300만 원은 어차피 맨 위에 있는 라인으로 가야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부터 합시다. 기준 경비율 번호 작업부터. 자, 제품 매출 343002는 입력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사 수입금 451104 적어줍니다. 451104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을 맨 위에 라인으로 합산시켜 버린다. 그러면 2318 000 플러스 300만 원 하면 2321 바로 적을게요. 2321 000 될 거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300만 원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국내 생산품으로 2321 000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직접 수출한 거 800만 원이 있다, 그지? 그거를 좀 맨 오른쪽에 표시되도록 작업하자. 2321 000 마이너스 800만 원 하면 2313 000 될 거고, 그리고 수입 상품으로 표시되는 거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면 800만 원이 맨 오른쪽으로 딱 이동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작업이 끝났다, 그지? 세법상 수익 금액 3521 000이었어. 그지? 3521 000 요거를 좀 상세 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해 본 것이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차액 검토 탭으로 넘어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 클릭합니다. 자, 신고가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했고요. 2기 확정을 처음에 엉터리로 했다가 다시 수정 신고했습니다. 수정 신고를 불러와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수정 신고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매출 누락된 게 이제 추가로 발견되어서 그 부분 반영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요 4건의 신고 내용이 쫙 불러와질 거고, 자, 요 내용 자료 내용하고 일치할 겁니다. 과세 일반 영세열 요구 2개 합해서 3574 000으로 신고되었었어. 그지? 3574 000으로 신고되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된 과세 표준은 요거고, 법인세법상 정확한 수입 금액은 요거였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수입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 금액으로 과세 표준 금액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얼마가 차이 납니까? 5,3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요 차이 금액을 이제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자. 자, 이유를 밝혀보자. 단골 메뉴 4개 있었다, 그죠? 복습해 봅시다. 단골 메뉴 4개. 먼저 고정자산 매각, 그 다음에 간주 형제들, 간주 임대료, 재화익 간주 공급,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요 4가지가 단골 메뉴였고, 그 외에 장부상 매출 인식하는 시기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랑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들, 그런 거를 조정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단골 메뉴 중에서 고정자산 매각이 한 개 등장했고요. 5천만 원 해결. 나머지 3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제품 매출 선수금 부분입니다. 선수금 받았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돈 미리 받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장부상으로 매출 인식 안 한다 그지?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선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였다 이겁니다. 진짜 계약금 받으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으로 신고가 된 거다 이겁니다. 아하, 그럼 이 부분만큼 플러스 시켜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 되겠구나 라고 딱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5천만 원과 300만 원 이 두 개 앞에서 5,300만 원만큼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내용 하나씩 적어줍시다. 고정자산 매각 얼마요? 5천만 원. 그리고 거래 시기 차이로 인해서 플러스 시켜야 되는 거 여기에다가 300만 원 적어줍니다. 됐죠? 비고라는 채점 대상 아니지만 그냥 뭐 선수금이라고 적으면 더 좋겠다 그지? 됐습니다. 또는 선세금 계산서 뭐 이렇게 적어도 더 좋을 것 같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죠? 작업 완료. 5,300만 원의 이유가 다 밝혀졌고 그래서 13과 17 차이가 없다. 다 작업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봅시다.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메뉴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십시오. 그냥 세무조정하라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러면 메뉴 일단 열까요? 메뉴 엽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메뉴. 그리고 풀로기 버튼 클릭합니다. 1월부터 12월 내용 쭉 줘야 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짜라락 불러와질 겁니다. 불러와진 내용이랑 문제 제시된 거랑 똑같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연히 일치하겠지만 자, 폐소 배출 부담금,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농특세, 산재보험료, 주민세,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료, 환경개선 부담금 됐지요? 이렇게 쭈라락 불러와졌고 이제 송금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봅시다. 자, 시험지랑 불러온 내용이랑 내용 똑같으니까 이 메뉴 화면에서 바로바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수 배출 부담금. 비 오는 날 폐수 몰래 흘리다가 걸렸다고요? 안 예쁘다 그지?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은 아래쪽에 1번 눌러주세요라고 안내되어 있다 그죠? 1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토지 개발 부담금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너무 자주 출제되니까 조금 변형을 한 거다 이겁니다. 자, 토지 구입할 때 취득세, 세금 내는데 송금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 단계에서 생기는 조세니까 일단 송금 불산입 유보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토지 처분할 때 비용 인정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자, 개발 부담금은 이거랍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야. 취득은 이미 했는데 그 토지의 용도를 바꾼다든가 형질을 바꾸려면 조금 행정 절차를 위해서 공과금을 내야 된답니다. 토지라는 거는 그 용도가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된 용도로 써야 되는데 조금 용도를 바꾸려면 공과금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거를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처럼 나라에 내는 세금인데 손금 인정되기는 되는데 취득 관련 세금이다 이겁니다. 즉 취득 이후에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결론은 뭐라고?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송금 인정해주긴 해주는데 일단 지금은 송금 불산입 유보로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 토지 처분할 때 비용화 시켜준다 이렇게 본답니다. 즉 취득세하고 똑같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해야 되는 거다. 소득 처분은 유보로 됐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폐수부터
폐수 배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고 그 다음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인데 유보 소득처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농특세 이거 송금 불산입이다 그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산재보험료 내는 거라고요? 그거는 정당하게 뭐 나라의 법에 정해진 대로 잘 산재보험료 내는 겁니다. 송금 인정되고 주민세도 마찬가지. 산재보험료 가산금 뭔가 법 어겨가지고 페널티 성격으로 내는 거다 그지? 이거 송금 불산입이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연체료 돈 조금 늦게 내서 연체료 붙었다 이런 거는 송금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공과금 잘 낸 겁니다. 송금 인정.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항목은 토탈 4가지 항목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소득처분 나머지 3가지 항목은 기타 사유 유출이고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유보고 이렇게 소득처분 정리할 수 있다. 됐지요? 조정등록보조창 열어서 입력합니다. 자, 폐수 배출 부담금 5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2100000 요거는 플러스 유보이 증가. 그 다음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 뭐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읍시다. 잠깐만. 자, 농어촌 특별세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적든. 저는 그냥 내용 불러진 대로 그대로 똑같이 적고 싶거든요. 자, 잠깐만요. 요거 메뉴 잠깐만 닫았다가 요거 뭐 채점은 상관없지만 그죠? 이왕이면 똑같이 적기로 했다 그지? 농특세 납부라고 하면 되네. 오케이. 자, 다시 적을게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 납부 그죠? 그냥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3150000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마지막 항목 산재보험료 가산금이다. 그지? 산재보험료 가산금 15만 원. 이렇게 기타 사유 유출 하면 4가지 항목 입력 완료. 종료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세요. 자, 화면 약간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모든 자료가 다 한눈에 보인다 그죠? 오케이. 입력하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지만 자료 내용이 조금 어설픕니다. 차입기간이랑 뭐 차입금 지급이자 내용을 맞춰보면 대략 비슷한데 맨 마지막 항목 이거는 차입기간을 조금 고쳐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로 좀 고쳐주십시오.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지만 조금 자료 내용이 좀 불완전한 것 같아서 조금 완성도 높게 한번 고쳐본 겁니다. 1년치 이자가 그러니까 1억 5천 곱하기 5%야 750만 원 맞아떨어지는데 7월 1일부터 빌렸다라고 보면 6개월치 2021년도는 6개월치만 이자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말이 좀 되도록 7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로 좀 고쳐보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해서 문제 풉니다. 자, 차입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 불문명사채 송금 불산입 되겠다 그지? 825만 원. 그리고 금융기관 일반 차입금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고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거 송금 불산이 되겠다 그죠? 건설 자금 이자. 이렇게 확인해 봤고 대여금 현황. 자, 그다음에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 안 한답니다. 채권자 불명예 사채 이자 요 이자 부분을 전부 다 원천 징수 없는 걸로 보니까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 되겠다 그지? 그다음에 대여금 현황. 대표이사 문덕환은 자택 인테리어를 위해서 2021년 5월 1일 8천만 원을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 및 보유 현황. 회사는 투자 목적으로 건물이랑 토지 가지고 있답니다. 각각 1억 5천만 원, 2억 원을 작년도 6월 1일에 취득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이런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급 이자를 인위적으로 발라내 가지고 송금 불산입할 수밖에 없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했고 서식 입력 들어갑니다. 됐죠? 뭐 차입기가 뭐 이렇게 좀 말이 되도록 고쳤다 그지? 오케이. 자, 이제 입력할게요. 메뉴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메뉴. 자, 적수 입력 을탭부터 작업하자. 먼저 업무무관 부동산이 한 개 있었다 그지? 작년도에 취득해서 올해로 넘어온 게 있어서 그러면 1월 1일 적으면 되겠고 적유라는 전기 2월 적으면 되겠다 그죠? 1번 전기 2월. 자, 차변 금액 1억 5천만 원 건물이다 그지? 150 000 000. 물론 블록이 버튼 클릭해서 불러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블록이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된다. 알았다. 아쉽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자. 불러올 게 없다 이겁니다. 아유 그냥 직접 입력할 수밖에 없는 거다. 됐습니까? 자, 1억 5천만 원 입력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취득해서 2월 된 게 한 개 더 있다 그지? 건물 1억 5천만 원 적었고 이제 토지 2억 원 적으면 됩니다. 토지 2억 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업무부관 부동산 입력 끝났고 물론 두 개 합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으로 그냥 적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되겠다 그죠? 저는 그냥 내용 제시되어 있는 대로 두 가지 항목을 딱딱 나누어서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무관 동사는 없고 가지급금 한 개 있었다 그지? 자, 이것도 한번 블록에 클릭해 볼게. 불러질 수 있는지 안 불러지네. 직접 입력합시다. 언제 빌려줬다고? 5월 1일 올해 5월 1일 적요 지급 그죠? 빌려준 거다. 얼마 빌려줬습니까? 8천만 원. 됐습니다. 적수 쫘라락 계산되고 그 다음에 가수금 그 밖의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1. 적수 입력 을탭은 작업 끝났고 2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값 탭으로 갑니다. 그리고 네모 1번 하단부부터 입력한다. 자, 11%짜리 입력합시다. 11%. 지급이자가 얼마요? 825만 원.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365일 사용해서 쫙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 825만 원은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랍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여기다가 적어준다. 그래서 선순위 송금 불산입 되어버린다. 그 다음 내용요. 6%짜리 지급이자가 1,200만 원. 자,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쫙 표시되고 이거는 금융기관 일반 차입금 좀 이따 업무무관 자산분을 이제 테스트해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 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 5%짜리 지급이자 얼마요? 750만 원. 자, 이 부분은 건설 자금 이자다 그지? 오케이. 건설 자금 이자 여기다가 적어준다 그지? 15라고 돼 있는 여기. 얼마? 전부 750만 원이라는 이자가 건설자금 이자다. 그래서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 되는 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토탈 3건
이자 비용이 요랬습니다. 차입금 부분은 요거였어. 적수가. 그런데 선순위로 송금 부산이 두 개가 되어버린다. 그지? 그래서 only 1200만 원만 이제 테스트하면 된다 이겁니다. 1200만 원 테스트 할 거고 차입금 적수는 73000000000이다. 그죠? 그리고 최종 테스트 내용이 이제 상단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상단부 테스트 내용을 한번 검사해 봅니다. 테스트해야 될 이자 비용이 1200만 원이야. 요걸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 자, 분모는 73000M이라고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분자는 미니멈 기억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 업무무관 부동산도 있고 가지급금도 있었어. 적수 합해보면 147350M이야. 니은은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분모보다 크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니은은 73000M이 니은이 되는 거다. 둘 중에 작은 건 무엇입니까? 14735000000이 730000000보다 더 크다. 그지? 그래서 니은이라는 금액이 미니멈 금액이고 그러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이 된다. 그지? 그래서 1200만 원 자체가 송금 분산이 됩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장부에 이자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3건이 있었어. 선순위로 2건이 송금 분산이 되어버리고 마지막 3순위에서 1200만 원마저 전부 다 송금 분산이 되니까 장부에 이자 비용 기록되어 있던 거는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 안 됩니다가 결론이다. 됐죠? 다만 송금 불산입에 있어서 소득 처분이 각각 다르더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송금 불산입은 대표자 상여로 건설 자금 이자는 플러스 유보의 증가로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해당분 1200만 원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자, 조정돈 후 보조창 열어서 하나씩 입력하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부터 입력합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인데 원천세 제외입니다. 이거를 대표자 상여로. 금액 얼마입니까? 8250000. 그 다음 대표자 상여.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부분. 그죠? 요거는 직접 입력해야 된다. 그지? 검색이 안 되잖아. 오케이. 직접 입력합시다. 건설자금 이자 7500000 맞습니까? 플러스 보이 증가.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부분은 조정코드 도움 버튼에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요거 선택하면 될 겁니다. 얼마요? 1200만 원.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 이렇게 하면 3가지 항목 입력 완료. 종료 버튼 누릅니다. 메뉴 닫읍시다. 4번 문항 봅니다. 다음의 법인 차량에 대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해당 차량들은 모두 관리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했고 차량 운행일지도 작성도 잘했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도한 사업으로 하지는 않는다. 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몇 가지 법 소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한도가 작게 적용되도록 뭐 아주 특이한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특이한 규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뭐 가로한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업무용 수용자 관련 세무조정 해봅시다. 서식 작성은 어렵지 않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단 세무조정 내용 분석해보고 그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차가 2대 있네요. 한 개는 우리 회사가 직접 구입한 거, 자가고요. 한 개는 운영 리스한 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화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나씩 분석할 거고 문제 푸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번호가 조금 어설프게 자료 제시돼 있어. 리스를 하면요.
렌트를 하면은 하, 허, 호, 뭐 요런 기호가 붙는 번호판이 나옵니다. 렌트카, 장기 렌트 이런 거. 그런데 리스차는 하허호가 아니고 일반 번호판이 부여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료가 미진한 것 같아. 리스라고 했는데 호라고 번호판 이름이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 조금 완성도 있게 고쳐서 문제 풉시다. 호를 조로 이렇게 고쳐서 문제 풉시다. 됐죠? 리스차고 번호판이 12조에 4371 K5 차다. 이렇게 봅시다. 됐습니까? 자, 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 고쳤고 이제 문제 분석합니다. 먼저 위에 있는 차 그랜저부터 분석하자. 우리 소유차다, 그지? 그래서 취득가액이 있고 감가상각비가 장부에 기록돼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있고, 자, 총 주행거리 4,200km 뛰었고 올해 10월 1일에 구입해서 4,200km 뛰었고 업무용 사용거리 4,200km 전부 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네.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보자. 1단계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이다, 그지? 취득가액 5,4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치 상각비 나오고 10월 1일에 구입했다, 그지? 12개월분에 몇 달? 10, 11, 12 3달치만 인정될 겁니다. 얼마입니까? 5,400만 원 나누기 5는 108000020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270만 원 계산됩니다. 270만 원만큼 딱 강제상각해야 되는데 진짜 장부에 감가상각비 270만 원 딱 기록했다 이겁니다. 1단계 통과. 2단계 이제 촬영 관련 비용들을 전부 다 모아봅니다. 얼마입니까? 하나, 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그지?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합하면 얼마요? 보험료 120만 원은 올해 해당하는 분만 딱 추려서 여기 적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오케이. 계산해 볼게. 270만 원 플러스 130만 원 플러스 120만 원 플러스 63만 원 합하면 583만 원입니다. 583만 원에 대해서 이제 업무 사용 부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업무 사용이다, 그지? 그래서 2단계도 송금 불산입할 거 없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3단계 이제 마지막 감가상각비 800만 원 테스트 해야 된다, 그지? 800만 원 테스트 하자. 800만 원 테스트. 자, 1단계, 2단계 세무조정 없었고 그러면 감가상각비 270만 원 그대로 가져와서 요거랑 800만 원 테스트 하면 된다, 그지? 자, 한도가 800만 원인데 이게 1년치잖아. 그러면 3개월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한도가 됩니까? 자, 8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200만 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한도인데 270만 원 감가상각비 기록돼 있으니까 7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니다가 결론이 되겠다. 소득처분 유부. 됐습니까? 그래서 그랜저 자가에 대해서 1, 2, 3단계 열심히 분석해 보았고 세무조정 1개 도출되었다. 됐습니까? 이 내용을 이제 서식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서식 입력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밑에 있는 K5 차량부터 분석합시다. 못 쪼개겠다, 그지? 그냥 이거 송금 부산입 70만 원 기억하기 어렵지 않지요? 이거 좀 이따 서식 작업하다 보면 다시 확인할 겁니다. 자, 이거 전부 지우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밑에 있는 K5 리스 한 차 분석합니다. 1단계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통과. 왜? 우리 차량이 아니고 리스차잖아. 리스차는 우리 장부에 감가상각비가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렌트, 리스차 이런 거는 1단계는 통과다. 2단계 업무 관련
촬영 관련 비용을 쫙 모아봅시다. 월 리스료가 60만 원입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는 미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월 60만 원이고 취득을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리스해서 올해 계속 리스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12 720만 원이 1년치 리스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이런 거 전부 다 촬영 관련 비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다 합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720만 원 플러스 810만 원 플러스 72만 원 플러스 4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하면 16570,000 나옵니다. 16570,000 요게 촬영 관련 비용이야. 1,500만 원 이하라면은 촬영 운행일지 쓰지 않아도 전부 다 그냥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1,500만 원 넘어가 버린다 그지? 할 수 없어. 운행일지 쓸 수밖에 없다. 운행일지 썼다고 했습니다. 운행일지 썼는데 확인된 거 보니까 21,000km 뛰었는데 그중에서 업무 거리는 요걸 합니다. 아이고 업무 미사용분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지? 얼마? 자, 19950 나누기 21000 하면 95%가 업무 비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만큼은 송금 불산입 상여 소득처분 될 수밖에 없는 거네. 어이? 그러면 16570,000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828500 요만큼이 송금 불산입 될 겁니다. 소득처분은 상여. 됐죠? 실제 그 차 모는 사람한테 이제 귀속시켜버리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대표자한테 상여시켜버리는 거다. 2단계 세무조정이 도출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3단계 봅니다. 리스료, 렌트료 이런 경우에는 세법에서 실제 감가상각비가 장부에 기록 안 되니까 세법에서 인위적으로 리스료, 렌트료 중에서 일부만큼이 감가상각비입니다라고 인위적으로 세법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렌트료의 경우에는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고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를 딱 입력하면 프로그램 메뉴에서 그 금액의 70%만큼이 감가상각비로 자동으로 싹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리스는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지는 않답니다. 그 이유는 이거래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아이고 이것도 이제 2단계에서 세무조정 도출되었고 3단계 이제 우리 분석해야 되는 거다, 그지? 3단계는 우리 조금 이따 설명 쭉 끝나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메모했던 거 지워버리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리스라는 차가 리스 차량이 출제되었으니까 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설명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승용차 사고 싶습니다. 돈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승용차를 지금 써야 되는데 목돈이 없다 이겁니다. 목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디어가 렌트를 한다던가 또는 직접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데 할부로 구입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렌트로 한다던가 또는 지금 우리가 차를 구입하긴 하는데 돈을 어떻게 차를 가지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나누어서 야금야금 돈 주는 그런 형태로 구입을 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차 쓰고 싶은데 목돈 없을 때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다. 그런데 렌트 말고 리스라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 이겁니다. 이제 리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리스는 렌트랑 할부 구입이랑 요 중간에 있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이를 하나씩 볼게요. 먼저 차량 남바.
번호, 차량 넘버. 할부 구입, 우리 차입니다. 그냥 일반 번호입니다. 일반 번호판. 렌트는요, 하, 허, 호. 리스는 뭐겠습니까? 리스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차에 가깝습니다. 일반 번호판. 됐습니까? 자, 우리 회계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과세 여부. 과세냐, 면세냐. 자, 할부를 구입했다고요? 우리한테 차 파는 회사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금 면세 끊어준다고 우리한테. 물론 우리는 차 구입할 때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 면세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어쨌든 과세라고. 렌트 회사요? 과세 사업자입니다. 여객운송업법에 의한 시설 대업자로 본답니다. 무슨 법? 여객운송업법. 과세 사업자라서 렌트하면요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 면세 우리한테 끊어줍니다. 렌트 회사는 물론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세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지출이라서. 그런데 특이하게도 리스는 면세입니다. 리스 업자는 리스 회사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자랍니다. 무슨 법? 여신 전문 금융업. 은행하고 똑같이 본다 이겁니다. 은행은 돈이 많아서 돈 자체를 빌려줘서 이자 받아 먹고 삽니다. 리스 회사는 돈이 많은데 돈 자체가 아니고 목돈이 드는 물건을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그 물건을 빌려줘서 돈 받아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로 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고, 따라서 리스 회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게 우리 회계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렌트 회사는 세금 계산서 우리한테 발급해 주고 리스 회사는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운용 리스 회사는, 리스는 사실 운용 리스, 금융 리스로 다시 나눠지는데 운용 리스 회사는 우리한테 계산서 발급해 주고 금융 리스 회사는 우리 법인세법 공부할 때 지출 증빙 관리에서 이런 거 배웠다 그지? 수치 면제 특례라는 거. 증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증빙 안 받아도 페널티 없는 특례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금융보험 용역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있었다고. 금융보험은 어차피 예금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증빙 따로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 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보험회사로 속하기 때문에 증빙 아무것도 우리한테 발급 안 해줘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리스의 경우 증빙을 아무것도 발급 안 받거나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어쨌든 과세사업자 아니고 면세사업자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회계세법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을 보면 요금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따져보면, 자, 할부 구입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차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부담해야 되고 뭐 의미 없다 그지? 요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이제 할부 구입은 우리는 자동차세 뭐만 줍니까? 차값만 준다 그지? 그래서 당연히 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이런 거는 자동차 회사에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할부 구입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두 개를 좀 비교하고 싶다 이겁니다. 렌트랑 리스랑. 렌트료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렌트료가 비싸다 이겁니다. 렌트료에는 차 쓰는 값도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세도 들어가 있고 보험이 렌트 회사 이름으로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사고 나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렌트 회사에서 일단 와가지고 처리해야 될 겁니다. 보험이 렌트 회사 이름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면 수선 유지비 중에서 우리 차 쓰는 회사는 일부만 좀 내도록 그렇게 약정되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렌트 요금에는 수선 유지비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트로는 비쌉니다. 그와 달리 리스로는 일반적으로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회사에서 엄청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렌트하고 비교해보면 리스가 좀 더 쌉니다라고 막 엄청 광고한다고. 왜? 그 성격상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렌트를 하면 그 렌트비 내면 끝입니다. 뭐 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렌트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와 달리 리스를 하면은 리스료 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직접 자동차세랑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렌트료를 내면 그 중에 70%만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한 인위적 규정이 있더라. 자, 그런데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요 리스 요금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70% 곱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100%를 다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하십시오.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하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요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요 표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보면 월리스로 60만 원이고 그래서 720만 원이 1년치 리스료잖아. 그지? 근데 요 리스료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준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720만 원 자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800만 원이랑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한도 초과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가 결론이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자 800만 원하고 한도 테스트해야 되는 거는 720만 원이 아닙니다. 2단계에서 100% 중에서 95%만 업무 비율로 보아서 5%가 손금 불산이 되었잖아. 그러면 720만 원 중에서 5%만큼은 이미 2단계에서 날라갔어. 손금 불산입으로. 그러면 3단계 테스트 해야 되는 거는 720만 원 곱하기 95% 금액 684만 원이랑 한도 800만 원이랑 테스트 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어차피 한도 초과는 없어. 세무조정은 없지만 굳이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리스에 대해서 굳이 출제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출제가 되었으니까 리스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마지막 3단계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데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보아지는 거고 리스료의 경우는 100% 전체가 감가상각으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는데 입력하기 전에 잔소리 한 개만 더 할게요. 너무너무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런 규정도 있기는 있답니다.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리스가 출제 한번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추가로 설명드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리스 계약이 워낙 좀 다양할 수 있답니다. 그 성격상 렌트와 할부 구입의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좀 아주 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법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도 규정하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리스료에 리스 요금에 이 문제에서는 포함 안 돼 있잖아. 근데 혹시라도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수료 유지비가 포함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금액을 이렇게 계산하십시오라고 규정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하고 있답니다. 그 규정도 한번 참고로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if 포함이 되어 있다면 리스료인데 포함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금액은 그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일단 빼랍니다. 당연하지. 그거 빼고 나머지를 감가상각으로 봐야 돼. 그런데 수선 유지비라는 거는 빼기는 빼고 싶은데 딱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나서 난 피해액의 몇 %를 당신이 좀 부담하십시오라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금액이 딱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요 리스로 해서 자동차세 보험료를 뺀 금액에서 다시 7%를 곱해서 그거를 수선 유지비로 보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리스로 해서 A, B, C를 뺀 것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요거랑 800만 원이랑 한도 테스트 하십시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스에 대해서 한번 건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향후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너무 디테일하다, 그지? 굳이 뭐 이런 내용을 기억해야 되냐라는 좀 의문은 들지만 이제 굳이 기억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렌트료의 경우에는 70%라고 규정돼 있잖아, 그지? 70%의 10분의 1, 7%가 뭐 여기에 좀 사용이 되구나, 뭐 이렇게 하면 기억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뭐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너무 디테일하다, 그지요? 됐습니다. 자, 내용 분석했으니까 입력합니다. 이제 하나씩 입력해보자. 먼저 메뉴입니다.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 메뉴. 자, 자동 업무용 수용차 등록부터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코드 번호 입력합니다. 331. 차량 번호가 26노에 26노에 6635. 차종이 그랜저. 그다음에 고정대상 계정 과목 뭐 차량 운반구 쓰면 되겠지 뭐. 차량 운반구. 자선 코드명 뭐 따로 없지요. 취득일은 2021 10월 1일. 경비 구분 관리부서라고 했다, 그죠? 관리부서니까 뭐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습니다. 800번대 방관비. 그리고 부서 위에 보면 뭐 관리부서라고 돼 있잖아, 그지? 채점 대상은 아닐 겁니다. 뭐 그렇지만 뭐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좋겠네. 타이핑으로 적을게요. 등록된 게 없으니까, 그지? 채점 대상 아닙니다만 저는 적을게요. 그냥 관리부서 뭐 이렇게 적으면 되지 뭐. 직책 같은 거 안 나와 있고 사용자 이름 안 나와 있고 임차 여부 자가 우리가 직접 구입한 거다, 그지? 자가. 그다음 보험 가입 여부 가입되어 있다고 있고 보험 기간 2021 10월 1일 2022 0930. 그다음에 운행 기록부 기록하고 있고 출퇴근 사용 여부는 뭐 제시된 거 없지요. 채점 대상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랜저 입력 끝났고 그다음 K5 530 12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라고 했죠. 조의 4371. 그리고 K5 됐죠? 이 대문자 맞나? 잠깐만요. 뭐 제점 대상 아닙니다만 저 이왕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K 이 대문자가 이렇게 표시되네. 오케이. K. 여기 대문자네. 오케이. 자, 요 K5 됐죠? 됐죠? 리스한 거니까 고정자산 계정 과목 같은 거 뭐 굳이 필요 없겠다, 그죠? 취득일 언제 리스했다고? 2020 05 01. 그다음에 판관비. 뭐 이것도 관리부서라고 적을게요. 관리부서. 그다음에 임차 여부. 요거는 운용 리스라고 돼 있다,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리스 기간, 임차 기간에 리스 기간 적으면 되겠다, 그죠? 2020 0501 2022 0430. 보험 가입 여부 가입. 보험 기간 2021 0101 2021 1231. 됐습니다.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요. 출퇴근은 뭐 채점 대상 아닐 거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고 됐죠? 두 가지. 자, 그다음에 메뉴 다시 돌아와서 새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조금 전 등록했던 내용이 싹 불러와질 겁니다. 이제 하나씩 세무조정 내용 입력합시다. 자, 화면을 약간 이렇게 좀 공간을 키워볼까? 그러면 보기 조금 편할라나?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랜저부터 입력합시다. 총 주행 거리가 4200, 업무용 4200, 업무 비율 100%다. 취득가액이 5,400만 원. 감가상각비 1단계 세무조정 통관 금액을 적어준다는 게 핵심이었어. 근데 어차피 1단계에서 세무조정 걸리는 게 없으니까 270만 원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리고 유류비 1300000, 보험료 120만 원, 수선비는 없고 자동차세 63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2단계, 3단계 세무조정이 네모 2번 쪽에서 자동으로 쭉 이루어지고 결론값이 나옵니다. 자, 업무 사용 금액이 이렇게 집계되고 5830000, 요거 전부 다 업무 관련 비용이니까 업무 비율 100%니까 2단계 업무 외 금액으로 송금 불산이 될 건 하나도 없고요. 이제 800만 원에 대해서 한도 테스트 하면 되는데, 그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하면 되는데, 그 3단계 결론값은 송금 불산입 되는 게 70만 원 있습니다가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1, 2, 3단계 중에서 3단계에서 세무조정 한 개가 도출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70만 원. 송금 불산입 유보. 요거 결론 나왔으니까 입력부터 할까요? 조정 등록 보조창 열어서. 자, 입력합니다. 조정 코드도 버튼 클릭해보면 업무용 수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는 게 있다, 그지? 요거 쓰면 되겠지. 얼마요? 70만 원. 플러스 보이 증가. 됐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고, 자, 이제 K5 입력합니다. 총 주행 거리가 21000, 업무용 19950. 그래서 업무 비율이 95%라서 5%만큼이 송금 불산입 될 거다. 취득가액 리스로니까 없고, 자, 감가상각비 부분 공란이다, 그치? 자, 임차료 적습니다. 자, 임차료 리스로를 적으면 되겠다, 그죠? 얼마요? 72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자, 렌트료의 경우에는 임차료 적으면 70%가 자동으로 싹 끌려오더라, 그지? 그런데 리스로는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리스로의 경우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로 보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리스료인데도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지? 그때는 뭐 7%라는 요상한 비율을 따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발라내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720만 원 100%를 끌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도록 이렇게 화면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요 720만 원이라는 리스료에는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720만 원의 100%를 그대로 적어주는 게 맞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름값은 810만 원, 보험료는 72만 원, 수선비는 10만 원. 잠깐만, 45만 원이 입력이 안 됐죠? 45만 원이 자동차세다. 됐습니까? 그래서 16, 다시 할게요. 다시 확인해 볼게. 720만 원이 리스료고, 그게 전부 다 감가상각비 해당액이고, 유류비 810만 원, 보험료 72만 원, 수선비 10만 원, 그죠? 자동차세 45만 원. 그래서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하나, 둘, 셋, 넷, 5개 합해보면 1657만 원 되더라 이겁니다. 7200050 플러스 810만 원 플러스 72만 원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45만 원 하면 1657000이더라. 이 중에서 5%만큼이 송금불산입 되더라. 828500이 송금불산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 네모 2번의 중간쯤에 적힌다 이겁니다. 업무 외 사용 부분으로서 5%만큼 828500만큼이 송금불산입되어요 이렇게 적힙니다. 됐죠? 소득처분은 상여가 된다. 그리고 3단계 800만 원 한도 테스트 걸리는 금액은 없었다 그지? 없었지만 어떻게 숫자 돌아가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네모 2번 이렇게 됩니다. 리스료 720만 원의 10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었다 그지? 그런데 5%만큼 2단계에서 송금불산이 되다 보니까 720만 원의 5%는 2단계에서 이미 송금불산이 되었어. 그러면 나머지 95%만 가지고 와가지고 3단계 800만 원 한도 테스트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720만 원 곱하기 95% 6840002 네모 2번의 맨 왼쪽 칸으로 끌려오고 있는 것이다. 됐죠? 요거랑 800만 원이랑 이제 한도 테스트 하면 되는데 한도가 800만 원이고 684000밖에 안 되니까 한도에 걸리는 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3단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라고 맨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다. 3단계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없습니다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되는 거는 only 2단계에서 도출된 요것만 송금불산입돼요 라고 딱 표시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차량이 2대 있잖아 그지? 2대에 대한 토탈 내용이 표시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랜저에서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단계 송금불산입이 70만 원 있었잖아 그지? 그게 표시되고 지금 보는 K5는 2단계에서 세무조정 송금불산입이 있었다 그지? 요거 2개 합해서 토탈 요만큼이 송금불산입돼요 라고 그 아래쪽에 적히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서식 숫자들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K5에 대한 828500 송금불산입 적어줍시다. 소정 등록 버튼 클릭해서 여기서 업무 미사용분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죠? 업무 미사용 요거를 선택합니다. 얼마요? 828500 소득처분 상여 됐습니다. 종료 버튼 누릅니다. 메뉴 닫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마지막 문제 5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세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자, 계정 과목 하나, 둘, 셋, 세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됩니다. 700만 원. 영업의 수익으로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이거는 전기의 법인세 과다 납부액을 환급받은 금액이다. 작년도에 법인세 너무 많이 내가지고 돌려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700만 원, 대변에 영업의 수익인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700만 원 기록했다 이겁니다. 수익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입금 불산이 방법입니다. 왜? 법인세 낼 때 송금 불산입이니까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입금 불산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세무조정 700만 원, 소득처분은 기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3천만 원.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은 3,500만 원이고 전기 감가상각 부인액은 450만 원이다. 올해에
장부에 적혀있는 감가상각비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법상 한도가 3,500만 원. 한도 미달이다 이겁니다. 한도 미달은 없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작년도로부터 감가상각 한도 초과가 넘어온 게 있다면 올해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올해의 한도 미달이 500만 원인데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가 45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이랑 450만 원 둘 중에 작은 거 450만 원만큼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라고 보면 되겠다. 됐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무조정 도출했고 이제 세 번째 세무조정 봅니다. 보험료라는 비용에 화재보험료 150만 원,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2개월분이 올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차기 2월분 성급비용 620547만큼 성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를 그냥 비용으로 전부 처리한 거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송금 불산이 될 거다, 그지? 소득처분은 유보가 될 겁니다. 금액은 제시해 주었다, 그지? 검사내 볼까요? 150만 원이라는 보험료 중에서 저게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365일 부분이야. 그런데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며칠입니까? 내년 5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이렇게 일수 계산해 보면 계산해 봅니다.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2일, 5월 31일 이렇게 5개 더해 봅니다. 31 플러스 28 플러스 31 플러스 30 플러스 31 하면 151일이네. 이렇게 계산해 볼게. 이렇게 하면 성급비용 금액 얼마 계산됩니까? 150만 원 곱하기 151 나누기 365 하면 620 547 나온다 이겁니다. 547.9452 뭐 이렇게 나가는데 소수점 이하 자리는 절사한다, 그지? 1원이라도 세금 작게 내십시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620547이라는 금액 계산할 수 있고 그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송금 불산이 플러스 세무조정 유보로 소득처분하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토탈 세 가지 세무조정 분석했고 요 내용을 다른 서식 작성할 필요 없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서식에 그냥 바로 세무조정 결과치만 입력하면 되겠다 이거지요. 입력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메뉴 열어서 자 먼저 마이너스 세무조정 계정 과목으로 적읍시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제목 붙이면 되겠다, 그죠?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는 거야. 얼마요? 금액 700만 원. 소득처분 기타. 그다음 마이너스 세무조정 450만 원이다, 그지? 계정 과목을 그냥 감가상각비로 하지 뭐, 그지? 전기 감가상각비 부인 누계액 뭐 이렇게 뭐 전기 상각 부인액 추인이라고 뭐 적어도 됩니다. 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적을까? 전기 상각 부인액 손금 뭐 전기 상각 부인액 요 정도만 제목 붙일게. 450만 원 마이너스 유보고 요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다음에 선급 비용이지요. 선급 비용이라고 그냥 제목 붙일게요. 저는 금액 620547 620547 플러스 유보의 증가. 요거는 플러스 세무조정이다,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다. 요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그지? 요건 플러스 세무조정. 선급 비용 이렇게 붙여서 620547 플러스 조정 플러스 유보의 증가 이렇게 적으면 세 가지 세무조정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닫으시고 지금까지 제9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